만성 피로의 숨은 원인이 코일 수도 있다면 믿으시나요? 코가 막히고 입으로 숨을 쉬어서 스트레스 받으셨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까지 피곤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의 저하는 결국 일하는데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시원한 곳에 가서 코를 뚫곤 하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바로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홍순영입니다. PD님, 오늘 코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밤마다 코가 꽉 막혀서 숨쉬기도 아주 힘들고 죽겠습니다. 역시 감기는 숨쉬기 힘들죠? 근데 PD님, 혹시 감기 걸렸을 때 한쪽 코가 막히거나 코가 막혔다가 시원한 곳으로 나가면은 갑자기 뚫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 꼭 한쪽 코만 먼저 막히고 가끔 시원한 데 있으면 갑자기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PD님 말씀처럼 감기가 걸리거나 비염 증상이 심할 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코막힘인데요. 코막힘은 한쪽 코부터 시작해서 심해지면 양쪽 코가 다 막히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한쪽 코부터 먼저 막히는지와 그리고 코가 막혔을 때 찬바람이나 시원한 곳에 가면 일시적으로 코가 뚫린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재밌는 우리 몸 이야기 함께 해보실까요? 원장님, 감기에 걸리면 왜 한쪽 코만 먼저 막히는 걸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 한쪽 코부터 먼저 막히는 것은 코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숨을 쉴 때 코를 통해 들여온 공기는 비강이라는 공간을 통과하는데요. 비강은 좌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이 현상을 비강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은 자율신경이 번갈아 가면서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할 뿐이지 두 콧구멍 중 하나가 약간 좀 더 열려있고 다른 하나는 약간 더 좁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비강 내부의 점막이 조금 더 좁아져 있던 한 곳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즉 코막힘의 원인은 감기나 염증이지만 한쪽만 막히는 증상은 비강주기라는 자율신경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기뿐만 아니라 비염이 심한 사람들도 한쪽 코가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비염은 코 점막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비염이 있는 분들은 그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때도 항상 한쪽 코가 막혀 있거나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쪽씩 막히는 현상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코막힘이 자주 반복되면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비염 때문에 그렇지 하고 뭐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비염은 그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형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코막힘 증상에서 그치지 않고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수면질의 저하, 만성 피로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막힘이 만성화되게 되면은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은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코가 꽉 막혀서 답답하다가 찬바람이 부는 시원한 곳에 가면 갑자기 코가 뚫리는 사람도 있고 막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현상 역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코가 막히는 이유는 코 내부에 점막이 부어있기 때문인데 그 점막이 붓는 이유는 혈관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혈관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에 있으면 확장되어서 점막이 더 붓게 되고 차가운 곳으로 가면 혈관이 이제 수축하면서 점막이 가라앉고 코가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깥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일시적으로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찬바람이 자극을 주고 콧물을 증가시켜서 더 막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그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즉각적으로 활성화하게 되게 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류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이고 코에는 더 좋진 않아요. 특히 만성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강 스프레이는 초기에는 즉각적으로 코막힘을 해소할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쓰세요. 하지만 이거는 혈관을 인위적으로 수축시켜서 점막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이에요. 찬바람과 비슷한 효과를 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점막 혈관이 더 약해지고 반대로 더 예민해져서 비염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코막힘 증상을 관리할 때는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보다는 그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코막힘 같은 만성적인 증상이 계속되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비염뿐만 아니라 두통,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불면증 같은 다양한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염 같은 질환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염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증상은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코가 막혀서 잠을 못 든 경험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러한 구강호흡이 오래되면 목도 건조해지고 인후염이나 편도염 등 다른 호흡기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까지 이어져서 산소가 전반적으로 몸에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수면 장애가 오래되면 업무 효율 저하 같은 다양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면역력 저하가 되고 각종 감염 질환까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염이 장기화되면 비강 점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축농증이나 중이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축농증,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비염으로 인해서 코 점막이 부어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히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얼굴이나 귀 쪽의 통증이나 두통, 후각의 저하 등 다른 증상들까지 나타날 수 있고, 중이염 역시 비염이 심해지면서 이관 기능이 저하되어 자주 재발할 수 있습니다. 비염을 방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불광고려 통증의학과에서는 스냅피 치료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코막힘과 비염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스냅피 치료는 스테로이드나 기타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리식염수와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약물의 부작용 걱정이 없어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아이나 임산부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냅피 치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서 비염의 근본 원인인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이 장기화되는 큰 이유는 코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지속적으로 부풀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연구의 결과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원인이 된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스냅피 치료는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생리식염수와 5% 포도당 용액을 사용해서 자율신경의 신호 전달 경로인 척추 주변 신경젤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적고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자율신경이 과민 반응을 안정시켜주고 코 점막의 혈관에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는 치료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스냅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약물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스프레이 등을 많이 쓰면서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탈매질이 정말 좋아졌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매력적인 치료법 같아요. 스냅피 치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스냅피 치료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피 치료 역시 모든 환자에게 완벽한 효과를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 효과는 환자의 상태나 증상의 정도, 그리고 개인의 면역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만성 비염이나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 경우는 스냅피 치료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요. 다 증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건지 플랜을 하나씩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을 통해서 몸의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빠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비염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적절한 습도 관리인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코 점막이 쉽게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면 코 점막이 자극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 차이에 민감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코 점막을 자극하여서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강 세척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점액질이 제거되면서 비염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비염을 앓았던 분들은 이 모두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비염을 앓고 완치가 됐던 환자로서 스냅피 치료를 정말 추천하는데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비염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스냅피 치료를 통해서 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율신경이 개선되면서 다른 증상까지 호전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염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스냅피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병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홍순영 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